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이 최대집 대표 대선 출마 소식이 지금 오후에 들어서 기사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물론 제가 오늘 현장에 갔죠. 이 사연 현장 들어갔는데 예상보다 이 제도권 기자들이 많이 왔어요. 일단은 연합이 온 걸 보고 연합 정도 왔으면 뭐 따라 들어오는구나 해서 노컷 뭐 하고 뭐 MBC 방사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예상보다는 그런 대로 홍보가 잘 됐다 그랬는데 지금 기사가 나오면서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포털 쪽에서 이거 탑에 올린 것 같거든요. 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되니까 지금 제도 언론들이 다 따라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연합이 기사를 썼기 때문에 제도권 언론사들이 오지 않았어도 이제 연합 가지고 이제 쓰면 되니까 그래서 기사가 이어지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만큼 이 정치권에서 정통 보수라고 할 수 있었던 후보가 없었던 거예요. 그쪽에 누군가 하나 나올 텐데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 인민무력당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문재인당이랑 거의 비스무리하고 또 그쪽에 나오는 후보들이 윤석열이든 뭐 이번에 최재형이든 문재인 정권 부역자들이 자꾸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이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뭔가 좀 대선판이 이상하구나. 그래서 당연히 이제 보수에서 정통성을 갖춘 후보가 나올 텐데 하고 있었는데 지금 딱 타이밍 맞게 나왔고 하필이면 또 이거 나올 때 지금 코로나 문제가 폭발 직전까지 왔어요. 원래는 7월 달부터는 푼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고 있던 이런 마포나 여의도의 가게들도 7월 달만 믿고 장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좀 민노총 애들이 막 8,000명이 뭐 광화문에 해집고 다니더니 이제 하루에 뭐 1,000명, 2,000명 뭐 이렇게 확진자 나온다 이래가지고 4인 이하 이게 최대 문제인데 이제 뭐 6시 이후에는 뭐 2인 이하 뭐 이따위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비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권 후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런 이제 이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웬만한 지금 기관들이 다 문재인에 줄 서 있다 보니까 바른 말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대권 후보로서 또한 의사협회장이라는 전문가로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오늘 현장에 있었지만은 이 코로나 얘기할 때 이제 기자들이 눈을 이제 크게 뜨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얘기할 때 지금 왜냐하면 기자들도 관심사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 오랫동안 와가지고 이대로 지금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래서 지금 기사가 쏟아지는데 지금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정책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를 거의 쥐어짜는 정책으로 가고 있어서 이때 이제 한번 최대집 후보가 뭐 단독 기자회견해도 충분할 정도로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는 이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대변할 수 있는 뭐 그런 후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뭐 최소한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기대를 안 했던 건데 이 코로나 문제가 자영업자들을 지금 깨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쪽수가 많은데 제일 많이 털리는 집단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깨어나야지 공무원이나 노조 이권으로 가는 이 정부 정책을 바꿀 수가 있는데 문재인의 코로나 정책이 자영업자들을 깨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하나하나씩 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미디어치 기사 올라왔나? 이건 지금 미디어치 기사가 텍스트 위주로 와 있고, 제가 사진은 오마이뉴스 사진. 나는 오마이뉴스 기자는 못 봤는데 권우성 기자가 왔나 보죠. 왔으면 인사나 좀 하지. 저하고 잘 아는 기자인데. 근데 못 봤네 이 친구를. 와, 오마이뉴스 메인 사진 보세요. 와,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런 사진을 갖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가 이 최대집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딱 이 사진에 나와 있는데, 근데요 안 쓰는 것보다 나아요. 안 쓰는 건 나은데 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친문 어용 매체들이
최대립 후보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지만은 이런 사람이 나와서 판을 헤집어 주는 게 자기들 전략에 나쁘지 않다 막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써주죠. 그게 아니면 아예 안 써버립니다 이거. 이렇게 악의적인 사진을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써줬다는 거. 저기 락TV가 있죠. 저는 원래 이쪽 기자석에 앉으려고 그랬는데 요쪽에 앉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자회견을 할 때 락TV하고 협의할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사진 찍혔는데 지금 그래서 기사에서 제가 참석했다 나오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저는 미디어워치 소속으로 간 거예요. 최대립 대표 캠프 소속으로 간 게 아니라 미디어워치 소속으로 가서 실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자들이 뭐 출정 선언문 이거 딱 살펴보고 질문할 수 있는 기자들이 요즘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이게 나왔냐면은 지금 이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출마 선언문에서도 발표가 됐었고 락TV가 질문했었고 제가 질문했었고 질문이 두 개가 있었는데 자 이틀간에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니까 이제 벌써 이제 코로나가 이제 1년 6개월 지났는데 그럼 1년 6개월 동안에 지금까지 이게 한 게 뭐냐 이거 정부가 지금까지 정부가 한 거라고는 자영업자들 영업 망치기 위해 가지고 국민들 이 생계권과 생활권을 침해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백신 거 가져와서 좀 맞춘 거 빼면은 이 K방역이라는 게 핵심이 자영업자들 영업권을 침해해가지고 확진자 수를 조정한 것밖에 없어요. 그걸 1년 6개월 동안.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7월달에 푼다 그랬는데 풀기는커녕 이제 더 하겠다 이제 더 하겠다. 자유전문이 뭐 장난이 아닌데 요즘에. 자 정부 수도권 4단계 4단계 와 보세요. 지금 계속 이 쪽수 노름만 하잖아요. 뭐 몇 명이 늘었다 몇 명이 늘었다 이 쪽수 노름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4단계가 지금 여기는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총리실에서 나온 얘기는 6시 이후에는 2인 이상 집합금지 6시 이후에는 아예 이제 혼자 다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0시 이후에 대중교통을 확 줄여버려가지고 아예 이제 이 야간 생활을 못하게 막아버리겠다. 한마디로 통행금지해버리겠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재인이 한 게 전부 다 이 국민들의 생활권과 생계권을 파괴하면서 요 쪽수 노래밖에 한 게 없다. 자 정은경 이달 말 1400명 아파시 2400 이 웃기는 사람이 이 사람 이거 6월달에 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6월달에 이제 7월 되면은 확 줄 거니까 이제 사회적 이 거리두기를 완화시키겠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근데 어제 말에 바꿔가지고 2000명씩 늘어난다는 거야 이제는 확진자가. 자 그래서 2000명씩 늘어난다 치자 이겁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는 갑자기 왜 늘었습니까? 줄어가지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풀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늘었어요? 저 민노총 8000명이 서울시 해집구 다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그 정광훈 목사가 8.15 집회했다고 늘었다 그래가지고 막 그쪽 다 잡아놓잖아요. 구속시키고. 지금 정은경이고 문재인이고 누구든 이제 민노총 집회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지금 이제. 그 얘기 뭔가? 별거 아니라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은 집회 그거 한 번 했다고 갑자기 확 늘고 합니까? 그게 집회가 했다고?
이미 작년에 사기 친 거죠. 정광훈 목사 이용해가지고. 저는 이거 왜 갑자기 늘었냐? 아니 7월 달에 푼다 그래가지고 가게도 약간 느슨하게 했어요. 이제 가게들도 풀어준다 그러니까 어차피 풀리니까 뭐 10시 이후 좀 하고 젊은 층이 좀 데모 나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감염자가 지금 핵심이 20, 30대가 늘어난 거예요. 20, 30대가 많이 놀러 나와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이제 또 이제 이거를 막아가지고 자영업자의 생계를 그냥 박살 내버리겠다. 그걸 이제 이 최대립 대표가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오늘 자 도대체 그러면은 왜 자영업자들의 영업장에서만 이걸 통제하냐? 다른 장소에서 얼마든지 집단적 감염. 예를 들면 지하철. 왜 지하철 버스에서 안 나옵니까? 지하철 버스에서. 지하철 버스에서 나왔다고 발표하는 순간에 지하철 버스를 중단하면은 서울시 마비되니까. 그러니까 만만한 식당이나 뭐 노래방 이런 데만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어서 뭐 다음에 아마 조만간에 이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그것만 아마 기자회견 해야 될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오늘 나온 얘기만 하면은 1, 2조 원을 더 투자해서 한마디로 방역 중심이 아닌 이제 치료 중심의 방역제가 치료 중심에 지금은 확진자를 안 늘게 어거지로 막기 위해서 생활권을 파기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생활은 풀어주되 그러면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코로나가 무슨 불치병이냐? 이미 1년 6개월 동안 다 수많은 치료 데이터가 있어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개를 좀 찾았는데, 이분, 지금 거의 비슷하게 얘기해요. 이분도 이거 이제 대한민국 면역한 전문가인데, 대한민국 99.9%는 코로나 피해 없어. 하여튼 무슨 얘기냐? 코로나를 검증하면은 한 1% 정도만 확진 걸린다. 1% 정도만. 그리고 그 1% 확진 걸린 사람들 중에서 99%는 완치가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따져보면은 99.99%는 코로나와 관계가 없는데 이 1000명 중에 1명 때문에 지금 999명이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이 사람 얘기는 통제를 위한 방역이다. 이런 방역이 어디 있냐? 한 명 때문에 999명을 그냥 지금 2년째 근 2년째 이렇게 통제하는 게 이게 무슨 방역이냐 이게. 또 하나 있어요. 이분 이거 누구시냐면은 서주현 명지병원 의금학과 교수인데 확진자 중 98%는 다 나았다. 심지어 특별한 증상도 없다. 그러니까 불치병이 아니라는 얘기야 이게. 자 코로나 걸리면은 예를 들면 독감 걸렸다? 치료하잖아요. 코로나 걸리면은 치료하면 돼. 거기다가 이제 이 최 대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 전염성이 크니까 격리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면 되는 거다. 3,000명이 걸렸다. 3,000명이 걸리면은 3,000명 치료하면 된다. 지금은 이자들은 이제 문재인 이자들은 무조건 500명 이하로 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확진자를. 500명 이하로 끊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이거 생활권을 파괴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3,000명을 되든 말든 풀어주고 그 3,000명을 치료하면 되고 확진될 3,000명들은 대다수가 99.9%가 치료가 되고 사실 더 중요한 게 아까 이분 얘기하는 건데 애초에 치료가 문제가 아니고 이 병은 특별한 증상조차 없는 경우가 다수다. 죽은 사람 누구냐? 거의 70, 80대 이상의 노인이고 그분들은 코로나로 죽은 게 아니라
원래 이 지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지병이 악화되면서 죽은 경우가 허다한데 그걸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좀 사망자가 나온 거지. 잘 따져보면은 애초에 암 환자가 있었단 말이야. 암 환자가 80대 노인이 암 환자가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이게 암으로 죽은 겁니까? 코로나로 죽은 겁니까? 그걸 이제 이분이 이제 서주현 교수가 문제제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요. 70대, 80대 노인들은 집중적으로 관리해가지고 빨리 백신 맞게 하고, 나머지들은, 젊은 사람들은 애초에 이게 증상도 없는 경우 허다한 거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문재인이가 탄압하려고 전광훈 목사, 차명진, 신혜식 대표, 주옥순 다 잡아갔죠. 코로나 걸렸다고 다 싹 다 잡아갔어요. 그 중에 신혜식 대표는 열흘 동안에 아예 증상이 없었어요. 그냥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주옥순 대표도 들어갔다 나왔어요. 조금 증상이었다는 게 차명진 의원 정도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지금까지 코로나 진단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저도 걸렸다가 그냥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왜? 대부분 증상조차 없으니까. 그럼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 한 7, 800만 명의 자영업자, 가족이나 알바생까지 합치면 1,500만 명이 생계를 지금 포기하고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니까 20대 여성의 삶이 무너져요. 20대 여성에서 전문직이 아닌 여성들이 일단은 쉬운 일들, 알바들 하면서 이제 이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끝장이 나버렸잖아요. 물론 코로나 플러스 문재인이가 최저임금 올려놔가지고. 그래서 최대희 대표 말로는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지금 폭증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방역 때문에 20대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이 짓을 할 거냐는 겁니다, 이제. 문재인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싸워야죠. 이거는 자영업자 중심으로 이젠 싸워야죠, 이거 못하겠다. 나 우리 못하겠다. 국민 세금 들여서 치료 시스템을 확보해라. 걸린 사람들 치료해줘. 그 대신에 우리 생존권 보장해라. 이제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대권 이전에 이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최 대표 혼자 힘으로는 이 여야 지금 대권 후보들이 전부 다 문재인이 관리하는 놈들 아닙니까? 다 문재인 손바닥 놓는 놈들이고, 또 하나는 의학이 뭔지 모르는 애들이잖아, 지금. 그냥 아까 제가 질문할 때, 오늘 행사 때 오세훈 시장 예를 들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다 풀어준다 그랬잖아요. 이런 이상한 전체주의 방역 이상하다고 풀겠다고 하더니 확진자 지금 늘어나니까 오히려 한수 얻어가지고 지금 뭐 통행금지 얘기하는 게 오세훈이에요. 그러니까 의학에 대한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지금 문재인에게 끌려다니니까 요거 안철수 의사 출신 아니 의사 출신. 그래서 혼자 힘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이때 이미 이게 언제예요? 2021년도 1월 달입니다. 안철수가 찾았어. 의사협회를, 최대표를 만나려고. 그래서 정부가 전문가 무시하고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둘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문재인의 이 정치 방역, 수호 방역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고 이제 얘기가 됐대요. 그리고 뭐 아마 학교 다닐 때 서로 못 봤겠지만은 둘 다 서울대 의대 선후배고, 안철수는 뭐 치료한 적이 없어가지고 뭐 의사랑 얘기하는 건 그러지만 의사 자격증이 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안철수 이거 코로나 치료한다고 대구 가서 막 뭐 쇼하고 그랬었죠. 쇼하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뭐 어쩌고 해가지고 지난해 그걸로 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정말 이제는 들고 일어날 타이밍에, 자영업자라는 거는 이 중심 리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잘 못하거든요, 일들을. 노조는 딱 노조 현장이 있는데, 그래서 의사 2명이 일단 깃발을 들고 불복종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는. 자영업자들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지켜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둘이 손잡고 우리가 집권하면은 당장 때려칠 테니까
문재인이 너는 더 이상 이 자영업자 괴롭히지 말고 손 떼라. 그 자영업자들도 이제 들고 일어나라. 표로 심판하겠다. 지금은 그 운동을 해야 돼요. 그 운동을. 지금 대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당시에 이 안철수의 코로나 방역 관련 인식이 어땠냐 할 때 비슷했다, 자기하고. 그래서 제안을 해서 같이 뭐 문재인 코로나 정치 방역 뭐 규탄위원회 뭐 아니면 뭐 철폐위원회나 이런 것 만들어가지고 자영업자들 같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다 보면은 최 대표나 안철수나 대권에서 상당한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지금은 대권 이전에 이 생존권 문제 걸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그 단순한 이 절대적 생존권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만 터지면은 자영업자부터 뒤집어 씌우는 이거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 그 자영업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최저임금부터 해가지고 휴일 늘리는 거, 모든 게 공무원과 대기업 노조들을 살찌우기 위해서 모두 자영업자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정책만 되풀이했어요, 지금까지. 이번 기회에 한번 힘을 보여줘야 된답니다. 그 굿모닝 충청이라는 이 친문 어용 매체인데, 너도 나도 대선 출마, 칼 잡으냐 시정 잡으냐, 이게 지금 방금 올라온 기사인데, 주방 요리 도구도 강도손에 들어가면 감히, 이게 지금 윤석열인가? 최대집. 아니, 우리라고 표현 쓰면 그렇게 하지만은 제일 빨리 이 척결해야 될 후보들이 이 윤석열이하고 최재형인데, 이 세 명을 왜 같이 묶어놓습니까? 요 문재인의 귀염둥이 요 둘을 왜 최 대표하고 묶어놨어, 이거? 최 대표는 원래부터 문재인을 사람 취급을 안 해온 아스팔트 보수 운동가니까 우리가 문재인이 목 치는 건 당연한 건데, 얘네들은 지금 윤석열이하고 최재형이는 문재인한테 얻어먹고 산 놈들 아니에요. 이걸 왜 묶어놓냐고, 여기다가. 따로 묶어야지, 얘들은. 이 굿모닝 충청이 누구시지? 서라백이라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뭐 메일을 보내는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윤석열이하고 최재형이를 묶으려면은 요거 플러스 요 배우 세력인 김무성이, 유승민이, 요런 애들 묶으세요, 요런 애들. 아예 관계없는 사람이다. 아예 관계없는 사람이에요.